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에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서 속초항까지 들어온 그 뉴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 12일 북한 사람 4명이 나무로 만들어진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NLL을 넘어서 사흘 동안이나 동해안을 누볐는데도 사흘 동안 군 경계망에 발각이 안 된 데다가 그 사람들이 직접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와서 배를 저방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삼척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북한 목선의 존재를 군에서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군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는 북한 목선을 자기들이 구조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었는데요. 이게 들통이 나면서부터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아무튼 오늘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북한 목선 사건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이 NLL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령도가 정확히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지도에서 백령도 위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백령도라는 걸 모르고 보면 북한 옆에 있는 북한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북쪽에 가까운 섬입니다. 근데 실제로 백령도가 있는 그 위치까지는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북한 항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해도 가까운 바다만 북한 바다지 먼 바다는 우리 바다이기 때문에 북한 항해도에서는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북방 한계선이라고 불리는 NLL 덕분이죠. 화면을 같이 보면서 오늘은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념 하나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휴전선으로 알고 있는 육지에 그어진 선을 군사분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선은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바다의 남북 경계선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NLL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동해상에 있는 NLL은 군사분계선 끝에서 가로로 쭉 이어져 있는데 왜 서해상에 있는 NLL은 가로로 쭉 그어져 있지 않고 복잡하게 생겼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서해안 NLL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을 알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있었죠. 당시에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이 정전협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전협정 당시에 육지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점령하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바다였는데요. 서로가 점령하고 있는 육지로부터 어느 거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엄청 달랐습니다. 결국 바다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붕 떠버린 상황이 됐던 겁니다. 휴전협정은 했는데 육지에만 군사분계선이 있고 바다에는 경계선이 안 정해진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어쨌든 정전협정 덕분에 7월달에 전쟁은 멈추게 됐는데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상에 계속 반대하고 북으로 치고 올라가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휴전을 진행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북으로 공격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휴전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휴전협상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다시 전쟁은 시작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미국이 다른 카드를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백령도, 연평도, 그리고 대청도, 소청도, 우도를 같이 서해 5도라고 부르는데요. 휴전협상 당시의 서해 5도는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 서해 5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상의 경계선을 지도에다 그려버리고 이게 북방 한계선 NLL이다 하면서 북한에 통보를 해버립니다. 북한하고 협의 없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통보를 해버린 거죠. 미국이 이렇게 단독으로 NLL을 급하게 정해버린 이유는 사실 북한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볼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바다의 경계선을 빨리 정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NLL을 먼저 그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꾸 북진을 하려는 이승만 정부한테 미국이 말을 하는 겁니다. 휴전 협상도 끝났고 해상 경계선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북진 생각을 접어라.
혹시라도 만약에 남한이 유엔군하고 합의 없이 너희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면 미군은 안 도와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경제 원조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한테서 미군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확답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의지를 잠재울 수 있었죠. 이렇게 북방 한계선 NLL은 북한과 상호 간의 합의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에 의해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동쪽 NLL이야 깔끔하게 그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서쪽 NLL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황해도 남쪽을 거의 둘러치다시피 포위하고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은 분명히 수긍이 어려워 보입니다. NLL을 북한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해서 북한에 통보를 한 건데 왜 북한은 가만히 있었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NLL이 설정된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지든 바다든 군사 분계선이 되려면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협의를 바탕으로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고 난 뒤에 그 선을 넘어서 도발을 하게 되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NLL이 그어질 당시만 해도 NLL의 의미는 북한 너희 여기 넘어오지 마.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어놓은 NLL 이상으로는 우리가 침범 안 할게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북한은 해군 전력이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사실 걔들 입장에서는 유엔군의 해군 전력이 상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쪽의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북한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엔군에서 알아서 먼저 선을 그어서 여기 이상 안 넘어갈게 해주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NLL을 그어서 통보를 했는데도 북한은 가만히 있었던 거죠. 북방 한계선이라는 이름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 기준에서 북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은 침범 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의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그런 의미였다면 가정이긴 하지만 남방 한계선하고 비슷한 이름이 붙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NLL은 정전 협상을 통해서 인정되는 공식 군사 분계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북한과 한국이 서로가 적당히 NLL을 인정해주면서 북한과 한국의 바다 경계선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들어서부터 북한이 해군력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상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NLL 이거 너희 맘대로 NLL이라고 그은 거 아니냐. 나는 NLL 인정 못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 함정이 자주 출몰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그때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NLL이 진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1999년도부터인데요. 40년 이상 자율적으로 이어져 오던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던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경계선을 들고 나와서 이게 맞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서해 경비개선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북한의 명분은 이겁니다. 한나라 영해를 정하는 기준을 국제법상으로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개선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주장하는 서해 경비개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까지 군사적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처럼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1999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NLL을 넘어서 도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NLL이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선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군사분계선이었다면 북한이 NLL을 넘어서 도발하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전투함이고 전투기고 뭐로든 처발라버리면 되는데 NLL이 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먼저 사격을 해버리면 도발로 간주될 수도 있는 거라서 한 포도 못 쏘고 배로 들이받는 그런 황당한 대응이 생겨난 겁니다. 거북선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실제로 1999년에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을 우리 해군이 배로 들이받으면서 NLL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교전으로 이어지는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북한이 NLL을 그냥 대놓고 침범해서 그냥 처음부터 우리한테 한포 사격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영화로도 잘 알려진 제2연평해전입니다. 북한이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한테 박살이 나서 복수한 거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2010년 봄에 천안함 어뢰 피격, 같은 해 가을에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경우는 영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전투기 보복 폭격 계획이 있었는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말려서 철회됐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진실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뢰 공격을 받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개선 부근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의 상황은 그랬고요. 현재 NLL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평양 공동선언을 한 건 아실 겁니다. 9.19 합의라고 많이 하는데 군사 분야 합의 사항에서 NLL에 관련된 내용은 이겁니다.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85km, 북쪽으로 50km 해서 서해 평화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수역에서는 해안포나 함포사격 훈련은 안 하는 걸로 하고 해상기동훈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해오던 경계활동은 계속하는 거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NLL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고 훈련도 못하게 하는 건 안보를 포기한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평화수역을 설정한 거고 NLL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억지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다투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된 쟁점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영상의 제작의 취지와는 좀 달라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해보면 NLL에 대한 핵심은 NLL은 결국 자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군사 분계선 같은 개념인데 북한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평화수역을 조성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평화수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견이 많다는 이야기도 추가로 했습니다. 사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나름대로는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6월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이라서 한국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2개의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NLL을 중심으로 교전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게 식상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제여서 관심을 못 받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작한 의도가 뭐냐? 남북이 평화의 분위기로 가는데 초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희 영상을 폄하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뻔하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자는 그 부분하고 한국전쟁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던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월달 하루 정도 한 번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전쟁 배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풀어본 거고요. 얼마 전에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었는데요. 예전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전쟁기념관 관람도 6월달 맞아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시면 가족들이랑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볼 게 많더라고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